자, 반갑습니다. 투자 나침반의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시장은 연일 고점을 경신하면서 사상 최고치의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의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제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의문을 품는 우리 참여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최고가의 흐름은요. 일단 이전에 있었던 21년도 6월 달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전 21년도 6월 달의 신고가 당시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에 대한 여력도 일부 있었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단단한 상황은 아니었고 게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기업의 펀더멘털이 탄탄하기에 외인들의 수급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전에 유지하고 있던 시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대하고 시장을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연속적으로 상승했던 시장의 흐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들은 당연히 보유 종목에 대해서 또는 수익 중인 종목들이 있다라 그러면 과감하게 비중 조절을 하는 대응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종목이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다던가 아니면 약수익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과감하게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해서 대응하고 현금을 챙기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지금의 이 전략은 단기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외인들의 수급에 대한 흐름들을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랠리가 열려 있으니 현금 확보 후에 아직까지 반응하지 못한 저점 종목들,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 위주로 조금 더 챙겨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과 섹터,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한번 보자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꺾이지 않고 계속 들어올 것인가? 최근에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외인들의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달러 인덱스가 110선에서 97선까지 떨어지면서 환율 안정세도 계속 잡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 모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유동성 환경이 외국인한테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외인들이 우리나라를 매수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가 외인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저는 충분히 외인들의 수급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지금은 반도체 위주로 외인들의 수급이 잡혀 들어오면서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수급이 쏠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부장이라든가 또 중소형주로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투자 나침반으로 삼아 보시고 그 이후에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들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투자 나침반 시간으로 함께하면서 제가 이전에 테스라는 종목, 이번 주에 테스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들을 챙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스 역시나 그 흐름을 계속해서 시세 분출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달성은 해놓은 상태이고 그 이상의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테스에 대해서 주목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어쨌든 장비에 대한 수혜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테스는 또 국내 대표 식각, 증착장비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수혜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을 때 당시에도 테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마 고점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었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담 갖지 말고 진입하셔도 좋다라고 추천드렸던 만큼 지금 계속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는 테스에 대한 대응은 목표가는 4만 1,000원 정도로 상향해서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목표가 2차 목표가 4만 1,000원 구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과 현금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신 이후에 아직 조금 더 반응할 수 있는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로 이 종목을 교체하는 대응도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이니까 테스에 대한 전략들 여러분들 이 방송 통해서 함께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테스에 대한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나도 테스처럼 좀 더 강력하게 시세 분출하는 종목을 하나 뭐가 있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종목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는요, 패키징 테스트 장비의 글로벌 강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HBM에 대한 장비는 HBM4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TC본더에서 하이브리드 본더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는 게 한미반도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HBM의 이 직접적인 수혜가 직결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HBM4에 대한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이슈가 이 HBM4에 대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양산하고 있는 TC본더 장비 양산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에 이어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라든가 하나세미텍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팩토리를 지으면서 대규모 양산 체계에 들어갔다는 부분. 그럼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HBM4에 대한 양산 체계 구축과 함께 그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혜가 직결되고 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이에 대한 수혜 분명히 받아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이 한미반도체 매수가 9만 원에서 9만 2천 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9천 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네이버 밴드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시장과 수익에 대한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가입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나침반의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